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도 월요일 도로 위에 이 수많은 차들과 싸우고 있는 트래픽 파이터들, 이 하층민들, 천민들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제 스스로도 괴롭죠.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괴롭습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많은 표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십자가로 그려놓고 사분면을 사분면에다가 각 신분 계급도를 나타내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장 취약한 그 계층이 우리 트래픽 파이터들, 도로 위에 차들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돈을 벌러 가는 이 개미벌레들, 일벌레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이 직장인들보다는 좀 나은 그나마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조직체에 예속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사업 하는 그런 사업자들. 그리고 그 위에 부류가 뭡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뭐 변리사도 있을 거고 전문 치과 뭐 약사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것도 사업의 일종이지만 부자아빠, 가난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약간 그거보다는 레벨업된 그 계층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큰 상위 레벨로 설정하고 있는 게 제 기억으로는 투자자, 자본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투기 어린이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뭐 치과 의사라든가 뭐 변호사, 요즘은 변호사도 한물 갔죠. 약간 이미 이 시장에 빨리 진입을 해가지고 기득권 특정 전문 영역을 선정하신 분 아니면 요즘에 변호사업계도 상당히 불황인 것 같습니다. 유사업종이 많죠,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수임 경쟁이. 보무사도 있고 뭐 노무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뭐 세무사도 있고 너무 그 유사 업종이 많다 보니까 뭐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상위 레벨이 투자자죠. 투자자. 어떤 자동화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트래픽 파이터들처럼 자신의 노동을 투하하지 않고 돈을 버는 그런 부류가 있죠. 자, 오늘 이야기 해볼 것은요, 간단하게 5분간만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 착각했던 게 뭐였냐, 투자를 하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뭐 정부가 강남 부동산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상승을 하려는 조짐을 보이니까 바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뉴스에 보도가 됐고 그 카드들이 일부 공개가 됐죠. 그 대책을 보신 분들이 있나요? 강남 일대를 집중적으로 핀셋 규정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전국 단위로 규정을 또 이런 규제를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제발 강남 일대만 핀셋 규정, 핀셋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억제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양도세를 50%, 60%를 부과한다, 40%, 50%를 부과한다, 단일화한다, 뭐 이런 규정이었고 뭐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뭐 강남 부동산이 잡힐까요? 정부 규제에 의해서. 자, 여기에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착각했던 거, 그게 뭐였냐면, 자, 모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나 정도의 재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가장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자,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의 분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에는 돈이 많은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착각인 거죠. 다들 나처럼 못 살고 다들 나처럼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한민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 대단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거나 약간
재테크에 관심이 없을 때는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시죠. 많은 분들이. 왜? 자기 스스로에게 돈이 없고 종잣돈도 없고 아싸리 투자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위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처럼 돈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보통 신문에 시중 유동자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예전에 몰랐어요. 나 참 돈이 없는데 뭐 기업들이나 뭐 사내 유보금 뭐 해가지고 투자를 할 데가 없으니까 돈을 쌓아둔다 이런 뉴스는 대충 이해가 되지만 어떤 개인들이 그 사내 유보금처럼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기다리거나 뭐 투자 물건을 대기하고 있거나 정부의 규제라든가 정부의 정책에 어떤 눈치를 보면서 돈을 대기시켰다가 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느냐 뭐 이런 논리 구조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부동산 투자는 투자자들끼리 경쟁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중개사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그저께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그 일대 가가지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지역 일대에 뭐 한 수십 채 되신 분이 이번에 부동산 불경기를 맞이해서 한 5채를 또 처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부동산에 오면서 자기가 계약을 했는데 도장을 한 30개를 챙겨갖고 와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 인테리어 업자하고 조인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가 그 물건을 풀 리모델링 수리를 해가지고 한 5천 다운시켜가지고 팔아 넘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세계, 이런 투기 세계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많은 돈을 굴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자주 느껴요. 예. 부동산에 갈 때마다 그런 중개사님들한테 그런 조언을 얻으면 정말 투자는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 뭐라고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대한민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종잣돈 기준, 자기 재력 수준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는 지금 몇십억짜리 아파트들이 즐비하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출을 끼고 사긴 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부를 일군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 그리고 지방에 전주들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지방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남에까지 올라와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살려고 상경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과의 경쟁이다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은 투자하거나 자기 집을 구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다주택자들은 거의 대출이 규제가 심해가지고 아예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투자라든가 투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들이 줍줍이라고 하죠. 어떤 핵심 지역에 예전에는 뭐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 1, 몇십 대 1 이랬죠. 그런데 지금은 대출이 안 되니까 핵심 지역, 역주변, 서울 역주변인데도 미분양이 나가지고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엄청난 경쟁률 때문에 그 물건을 돈이 있어도 취득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줍줍이라고 그냥 주어서 계약을 하고 핵심 요충지 아파트들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 사람들은 돈을 불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습니다. 우리 투기 연인들도 빨리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을 해야 될 건데 제가 뭐 어제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월세 투자자는 바보 투자자다 이런 책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또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